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교육사회 기말 프로젝트로 따뜻함 가득 부모 글쓰기 치유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글쓰기를 통한 부모 내면의 치유와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개개인이 가진 내면의 상처와 아픔의 치유는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개인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가정은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가 글쓰기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이유는 글쓰기가 개개인의 내면 회복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가 각 주차별로 선정한 글쓰기 주제를 통해서 부모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고 떠올리게 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는 자신의 모습을 다방면적으로 돌아보며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아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저희 조의 글쓰기 프로그램은 총 6주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는 아래의 지침서를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로는 6주차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각 주차마다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사전 읽기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일주일 동안 제공되는 사전글과 참고 영상을 통해 글을 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글은 소설이나 시, 그리고 뉴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강의 지침인데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으로 모여서 모임을 진행하고, 부모들은 일주일 동안 주어진 주제에 맞는 글을 써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임 때 모여서 자신의 글을 나누고, 글을 나누는 시간이 끝날 때마다 30초 동안 박수를 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박수에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자신의 위로, 공감, 연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주 사전 읽기 자료는 출력하여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단체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후의 교재 시간은 강사의 재량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의 따뜻함 가득 부모 글쓰기 치유교실은 글을 씀으로써 부모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있어 부모를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에 강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고 매주 프로그램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각 주차별 강사 지침서입니다. 강사들이 지침서를 받은 후에 참고하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본의 예시 형태를 담아두었습니다. 우선 1주차는 나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며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시간입니다. 인생 그래프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시간을 그래프를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며 또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1주차는 그래서 인생 그래프 그리기 도입 활동을 하고 글 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차시를 예고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주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감정 난화 그리기 사전 활동을 통해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큰 사건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을 난화로 표현합니다. 감정 난화 그리기 활동 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주제로 한 글쓰기 나눔을 진행합니다. 사전 활동과 글쓰기 나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돌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주차도 마찬가지로 도입 활동 후에 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음 차시를 예고하며 마무리합니다. 네, 난화 그리기 활동지는 첨부한 예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3주차입니다. 3주차에는 부모님에 대한 글쓰기로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쓰며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글쓰기 나눔 이후에 부모님을 위한 카네이션 만들기 활동을 하며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며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3주차는 엄마의 꿈 노래를 통한 도입을 한 후에 마찬가지로 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카네이션 만들기 활동을 한 후에 다음 차시를 예고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4주차입니다. 4주차에는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을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삶을 위로하는 말, 사과의 말, 감사의 말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글쓰기 나눔 후에 미사고 사후 활동을 통해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혹은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입 밖으로 직접 하기 두려웠던 말들,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껏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을 글로 표현하며 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4주차는 미사고 영상을 시청한 후에 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사고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미사고 프로그램의 예시는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예시를 참고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5주차입니다. 5주차에는 자녀에게 했던 행동 중 가장 후회됐던 순간을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녀를 위해 한다고 했던 일들이 무심코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받았던 상처를 나의 자녀에게도 되돌려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자녀에게 했던 행동 중에 가장 후회되는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글쓰기 이후에 자녀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사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녀에게 미처 하지 못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더 깊은 후회로 남지 않도록 하고 또한 자신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주차의 도입은 손상근 시인의 후회라는 시를 읽고 학부모들이 후회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에 글을 써온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5주차를 마무리할 때는 다음 차시의 주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기독 학부모로서의 소명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안내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6주차입니다. 이 6주차에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를 주제로 글을 쓰는 시간입니다. 사전 활동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한 가지 나눔을 진행합니다. 일단 부모들은 지금까지 6주차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것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다시 한번 나누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글을 나눈 후에 영상을 보고 소감을 나누는 전체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과 소감을 듣고 감사와 격려의 박수로 마지막을 나누며 준비한 소정의 선물과 지금까지 써왔던 글을 담아낸 포트폴리오를 나눠주며 마무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6주차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밑에 저희가 준비한 사전글이 있습니다. 사전글은 시와 소설을 위주로 준비하였는데 각 주차의 주제와 연관 있는 글로서 학부모들이 주중에 시나 소설을 읽으며 이제 글을 쓰는 데 사고를 확장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선정했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 포스터입니다. 이제 저희가 홍보 포스터를 제작했는데 잠시만요. 네, 밑에 이 포스터는 각 교회마다 배부하여서 교회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받지만 그 안에서도 또 5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30초 동안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거 30초 치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30초 30초 치면 네 좋겠네요. 30초 치면 좋겠고 30초 그냥 박수만 치고 있기 약간 민망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소리를 환호하면서 박수 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제 피드백은 좋았어요. 네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발표를 오늘 지금 7번째인가 듣고 있는데 딱 들었을 때 아 저거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읽기 자료나 이런 것들도 그거에 맞는 주제 6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주제 6개에 대한 어떤 사전 읽기 자료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거고 그거에 적절한 어떤 활동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까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았을 텐데 되게 꼼꼼하게 잘 어디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오신 거 아니죠? 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온 것처럼 네,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막 글을 써보고 싶은 그런 충동들을 느꼈고요. 자녀에게 후회했던 순간이 진짜 막 떠올라가지고 5주차 글쓰기 하다 울 것 같아요. 5주차 글쓰기 하다 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진짜 뭐 한 번 이상 한 번이 뭐겠어요. 하여튼 후회했던 순간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어떤 순간들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고 나의 부모님에 관련된 글쓰기도 네, 또 울 것 같네요. 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글쓰기를 통해서 많은 치유와 어떤 회복 또 다른 사람들의 글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였고요. 질문을 몇 가지 하자면 일단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난화가 뭐예요? 처음에 만화인 줄 알았는데 만화가 아니고 난화가 뭐예요? 감정 난화 할 때 2주차 그거 이제 손혜영 학우님이 준비해 주신 건데, 지금 손혜영 학우님이 참가를, 못 하신 건지, 하여튼 알았네요. 그래서 들었던 걸 설명하면은 약간 이제 자신의 감정을 뭔가 어떤 막 이제 정형화랑 다르게 그냥 진짜 막 표현해내는 거예요. 휘갈기는 식으로 물감과, 네, 네, 그래서 난화, 그래서 물감과 도화지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나 형식이 아니라 그냥, 네, 자신의 감정을 막 표현해내는 그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제가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자세히 읽어볼 시간은 없어가지고 몇 개 사진 컷을 뜬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막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난화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저도. 네, 그거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처음에 미사고가 뭔지 몰라가지고, 미사고가 뭐지? 하다가, 미사에 있는 고등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미사고를 이제 뒤에 알게 됐어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거 뭐 혹시 어떻게 하는 방식을 혹시 있나요? 뭐가? 그냥 평범한 건가요? 뭐 이렇게 잘 활용하는 방식이 있나요? 저도 잘 몰라서. 그 미사고는 도입 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줘요. 그 미사고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을 담아가지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부모님한테 배달하고 그런 배달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 4주차의 주제가 부모님께 듣고 싶었던 말을 듣는 주차인데 부모님께 듣고 싶은 말을 적어 보는 주차고 근데 그게 그 시간이 끝나면 반대로 내가 부모님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내가 부모님한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의 형식에 맞게 글을 써보고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좋네요. 보통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가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가장 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문조사에서. 그래가지고 그 형식에 맞게 써본다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활동을 만들어 봤습니다. 셋 다 쓰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중에? 예시는 세 개 다 적혀져 있는데, 뭐, 미안한 마음이 많으면 미안한 마음을 쓸 수도 있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만큼. 네.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되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모이는 시간은 보통 몇 시간이죠, 이게? 2시간? 모이는 시간은, 진행되는 시간은 2시간으로. 2시간. 2시간 중에, 아까 얼핏 듣기로 미리 써온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와서 쓴다는 것 같기도 하고, 글을 언제 쓰는 거예요? 1주차는 모여가지고 인생글을 그리고 그 시간에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오는 주차고요. 나머지 2주차부터 6주차는 일주일 동안 주제에 맞게 글을 써오고 나누는 시간. 나누고 박수 치고 한마디씩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통 2시간 이내라고 넉넉 잡아서 2시간이고 2시간 이내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헷갈렸어요. 그리고 와서 글을 쓴다면 와서 글을 쓰는 시간 따로 쓸 시간이 없어서 와서 글을 쓰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와서 글을 쓴다면 2시간 만에 안 끝날 것 같고 나누는 시간이 너무 짧아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했는데 1주차는 와서 쓰는 거고 2주부터는 써와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네, 뭐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만 간절한데 네, 빨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면 좋겠네요. 여러 교회에서 해보면 좋겠다 싶고 교회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그죠? 교회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 공간을 얻었어요. 새로 공간을 얻었는데 그 공간에 이렇게 공간 이름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름을 짓고 그냥 일반인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면서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려고 그러거든요. 넌 크리스찬을 좀 만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다가 관심 있으면 교회로 올 수 있게 이렇게 그 장소를 그냥 예배 장소인 걸로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저희가 셋째 주에 그 공간으로 입주하는데 새로운 공간으로 입주하는데 거기서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네요. 거기서 그 동네 부모님들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 느꼈던 점, 뭐 요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어땠다든지, 그거보다 좀 아쉬웠다든지, 요런 부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다든지, 뭐 이런 좀 아쉬웠던 점도 좋고 너무 좋았던 점도 좋고 여러분이 좀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부터 네. 저는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하는 걸 보면서 좀 쉬워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기획이 좀.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프로젝트 준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깨달으면 진짜 큰 거 깨달은 거예요. 뭐 하나 시작한다는 게, 뭐 하나 기획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머리에서 하면은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만 허점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 명이 같이 붙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뭐가 문제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토론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새롭게 넣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거,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뺄 수도 있고 그런 기획들이 되게 쉬운 게 아니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건 좀 좋은 걸 깨달았어요, 수민 사모님이. 네. 아빠도 응원 좀 해드리고, 네.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해드리고, 네. 또 다른 분이요? 저는 이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사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직접 회복에 이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듬어 주셔서 되게 좋은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너무 막 짧은 시간에 생각해야 된 프로젝트여가지고 허점도 너무 많고 너무 빈 공간도 많은 프로젝트였는데 같이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는 그 과정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사회 변혁과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하는 것도 생각보다 뭐 이렇게 흐름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주제 정하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구체적인 그 하나의 글로 적는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떤 흐름대로 가면 좋을까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그 조언들이랑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풍성하고 너무 꽉꽉 채워진 그런 프로젝트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조장의 마음이 그런 걸 것 같아요. 내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내 아이디어의 어떤, 빈 구멍들을 막 이렇게 잘 채워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말도 안 되게 이제 사회 변혁이랑 자꾸 연결시켜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게 도대체 무슨 사회 변혁이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어떤 큰 변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이, 자기 부모님과의 그동안 막혀 있었던 어떤 그런 벽들을 이 과정에서 허물고, 그것이, 자기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게 건강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그게 저는 사회 변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변화들이, 하나의 작은 출발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계속 더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들이 더 건강해진다. 그럼 사회가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들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다만 여러분이 이걸로 사회가 바뀔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할 때 훨씬 더 이것이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네, 그런 신경을 쓴다는 것이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이거 마지막까지 이제 프로젝트 같이 해준 일단 조원분들께 굉장히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읽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읽기 자료를 찾지 말까 하는 의견도 있었어요. 굳이 안 찾아도 되나. 근데 이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가지고 어쩔까 하다가 이제 또 어떻게든 채워 넣었는데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생각보다 저도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거 좀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이 정도 프로젝트면. 그래서 넣는데 됐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예 전혀 아니었고 그다음에 아마 이제 조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초창기 계획이랑은 약간 좀 노선이 달라진 것도 좀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계획하면서 부족한 점도 보완하고 더 좋은 점도 보완하고 하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참여하지 못한 소녀 학우님도 굉장히 요거 문서를 총집해 주시면서 고생을 하셨고 포스터 이수민 학우님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잘 만들어주셨고 조장님 잘 이끌어주셨고 우리 백주희 학우님 마지막까지 아이디어와 동시에 또 발표까지 정말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른 조에서도 어느 조였더라. 하여튼 되게 가볍다고 생각했대요. 요렇게 방식으로 하면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 쉽다고 생각한 게 패착이었죠. 그 쉽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 조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실은 그 결과를 못 얻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볍게 시작했어도 열심히 한 것이 티가 났어요. 네. 저는 읽기 자료 하길 진짜 잘했어요. 읽기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저도. 근데 읽기 자료가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좀 계속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장치가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이미 만들어진 거에서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획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또, 그 다음 누가 안 했죠? 네,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고를 때 제목을 보고 되게 따뜻함 가득 부모 글쓰기 교실이라서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따뜻하다는 말에 꽂혀서 그냥 일단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다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그냥 부모님들이랑 글쓰기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도 살짝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6주차마다 글쓰기 주제도 정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아직 부모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 부모님의 입장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주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아직 자녀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은 강사지만 제가 어쨌든 약간 부모 교육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는 분을 양성하는 과정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생각했고 진짜 이런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이 그냥 뭐, 이렇게 교회학교 교육을 하고, 그냥 전체 목회의 어떤 일부분을 돕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훨씬 더 크고 넓은 거고, 이런, 뭐, 만약 이 프로그램을 진짜 잘 진행하려면 글쓰기에 대한 어떤 좀 노하우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도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신대원 나온 분 중에는 이 글쓰기로만 자기 사역을 계속 펼쳐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최근에는 아예 교회도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네. 글씀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글씀이야.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힘, 예, 한번 저도 꼭 경험해보고 싶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본인 어머니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예, 저도 너무 쓰고 싶거든요. 저희 어머니에 대한 책을 너무 쓰고 싶은데, 그래서 좀 노하우를 얻고 싶어요, 그분에게. 자서전 쓰기 같은 것도 좋고, 교회 어르신들에 대한 글쓰기를 청년들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옛날 이야기들 쭉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내서 이렇게 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쓰기를 교회 신앙과 기독교 교육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라는 고민을 좀 더 확장시키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네. 최종 자료는 조장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초 박수 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